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헬스케어 뉴 아젠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업화할 때 필요한 규제, 임상, 지불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인허가 이슈로서 사이넥스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부를 맡고 계시는 신동환 이사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넥스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2022년 헬스케어 최전선 뉴 비즈니스 모델과 이슈, 특히 저는 이제 인허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제 여러 전문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강연자분들의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그거에 대한 배경과 그다음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규제 요구 사항이 다른지 지금 현재 기존 의료기기 대비 어떻게 지금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치료기기,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준비 시에 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백그라운드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돼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센서부터 좀 시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센서들이 마이크로 센서라든가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들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의료기기들이 좀 개발이 되었고 여기서 당연히 이제 환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즘 잘들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진단에 보조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 다음에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디지털 헬스 치료기기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앞에 연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AR이나 VR을 통한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료를 돕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컨텐츠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발하게 지금 개발 중이고 사업화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기기 대비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태를 보시면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의 제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기반이다 보니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무형입니다. 요즘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 이제 주류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즉 3D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형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사용 목적을 보시면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과거 기록 및 증거 기반 진단 및 치료를 사용 목적으로 좀 표방을 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증거 기반 진단, 치료 그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용 목적까지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 원리를 보시면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기기로 이러한 측정된 또는 저희가 진단된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이제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반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운영성에 통해서 이게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까지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방향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를 보시면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국한돼서 사용된 반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진, 환자 그리고 일반인까지 좀 사용자 범위가 좀 확장되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은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적 제어나 측정 기술 위주로 좀 발전이 되어 있던 반면
디지털 헬스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은 기존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가 있다 보니 이제 물리적인 보안에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 헬스 의료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가 서로 전송되고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이버 보안 쪽이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기존 의료기 같은 경우는 뭐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부터 해서 인체에 접촉 또는 단기 장기적으로 이식되는 3, 4등급 제품까지 고위험의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위험 등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2, 3등급 제품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분들이 이제 제품 출시 주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기존 의료기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설계, 개발해서 제품화, 시제품화까지 좀 장기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는 반면 일단 저희가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가시면 10년 이상 쓰시고 계시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을 사용하는 동안 저희가 제품의 성능의 개선이나 뭐 변경이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 하드웨어 변경에 제약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경우에는 뭐 개발까지 1년 이내에 모두 좀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보니 좀 뭐 시장 진출을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특성상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의 개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무형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출현으로 인해서 규제 패러다임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제 의료 정보의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확장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까지도 지금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 적합성 평가 관련된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헬스 의료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 그런 규제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품 출시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출시 주기라던가 쉬운 변경으로 인한 그런 맞춤형 인허가나 변경 허가 같은 그런 규제 패러다임이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뭐 저희 뭐 잘 알고 계시는 코비드-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에 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의료기기나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의료기기 중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히 측정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화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단 및 또는 진단 보조에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 주도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인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인허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제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게 이게 뭐 규격별이나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의 정의는 이제 전통적인 보건의료 산업과 ICT가 융합된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서 저희가 건강 관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뭐 헬스케어 서비스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분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모바일 헬스라든가 보건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와 같은 범주를 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제품들입니다. 모바일 건강이라든가 건강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기, 원격 건강관리, 맞춤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제품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라고 해서 기존의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기존 의료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당국의 인허가 요구 사항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의료기기 설계 개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제가 함축적으로 요약한 슬라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총 6단계의 저희가 좀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컨셉 단계에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도대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품목,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는 저희가 제품을 당연히 시작품 만드시고 시제품화 하시는 단계에서 저희가 인허가 규제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에서 둘 다 검증의 의미지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좀 검증하는 단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밸리데이션의 단계는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이제 임상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이 밸리데이션에 해당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 유효성 평가제가 끝나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허가를 접수하시게 되고 식약처부터 보완이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런 의료기기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마지막 6단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지금 고시를 개정을 하고 있고 용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럽 인증을 해보셨으면 이런 PMS 포스트 마켓에 대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디지털 헬스에서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인허가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개발하는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성능, 기능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로 사용 목적 우리가 제어로 표방하실 건지, 측정으로 표방하실 건지, 분석으로 표방하실 건지, 또는 진단, 또는 치료로 표방하실 건지에 따라서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성능을 구현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디지털 헬스 의료기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기의 결함 및 기술적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활동을 필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의료기의 특성상 이제 오작동이라든가 의료 데이터 손실과 해킹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연계해서 사이버 보안이 함께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확장이 되다 보니 의료기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 오류하고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가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수립은 대부분 시제품을 다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 품질 시스템을 수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기 설계 개발, 기획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수립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품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GMP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작년 12월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민원 안내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민원 안내서의 내용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GMP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 소프트웨어 특성을 좀 반영해서 기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좀 적용하면서 필요한 그런 추가 내용에 대한 해설이 조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제조할 때 추가적으로 좀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고려한 기술 내용은 제가 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저희한테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위주로 제가 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기반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 저희가 그 기존 의료기처럼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증빙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저희가 또 품질 시스템 속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작업 환경 관련해서는 개발이나 작업 환경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럼 이 가상 공간에 대한 환경의 신뢰성과 의존성이 좀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제품 실현 중 위험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ISO 14971 또는 ICTR 802-1을 좀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계 개발, 그러니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프로세스는 결국은 IC 62304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프로세스와 좀 조화를 이루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별입니다. 식별은 이제 제조 번호나 이런 것은 무형의 제품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식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제조 번호 같은 경우는 버전으로 식별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URL을 통해서 제공을 하시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 내부 화면에 표시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자산입니다. 저희는 무형의 제품이고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좀 가이드를 주었는데 첫 번째는 환자의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영상을 저희가 습득하게 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객 자산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전자의무 기록 그리고 고객의 결제 정보도 좀 포함해서 관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문서, 그다음에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세 번째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네 번째는 품질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성능과 안전성 검증과 연계되어 있지만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규제 당국에서 많이 강화가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소프트 밸리데이션과 연계된 사이버보안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 준비 시 좀 추가 고려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약에 이제 좀 컨셉부터 해서 이제 설계 개발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정말 디지털 치료기기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약처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시고 계시는 제품들이 디지털 치료기기 대상 여부인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 단계와 3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의료기기 사용 목적이나 적응증 그리고 환자 군등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3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계시는 의료기기 작용 원리하고 과학적 근거 자료를 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옆에 가이던스도 있지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기술적 또는 임상적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진행했던 연구자 임상이나 또는 POC, Proof of Concept Study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그렇다 아니다 하면 식약처 임상계획 승인을 통해서 탐색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확인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 간단하게 말씀드린 의료기기 심사 다르지 않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기존의 의료기기와 규제 당국에서는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일단 위험기관,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품질 시스템에 대한 보증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거냐라는 좀 질문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사이버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완료되면 성능을 검증하십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성능을 검증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외부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허가 전에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해서 RCT로 대부분 임상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특성상 이제 다 잘 아시는 이제 RWE라고 해서 리얼 월드 데이터 또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에 대한 이제 추가 시판호 조사를 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앞에 연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3가지 제품은 보통 대부분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디지털 헬스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제품화,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를 만드실 거고요. 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희가 시장에 진입해서 이 헬스케어 가치 사슬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데 앞단의 환자 데이터나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해서 시제품화하는 단계에서 의료기기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 맞게 저희가 개발하시는 게 시제품화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제품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구축을 좀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시제품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의료기기 인허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